네, 수요일 마지막 코너입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간이죠. KBS 1라디오의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설 특집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다고 이렇게까지 또 칭찬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었다고. 그쪽 얘기고요. 뭐. 자, 오늘 좀 그 뉴스 소다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이번에 숙명여대 법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학교 안팎에서 이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입학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올해 23살 A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명을 지금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곧바로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을 냈는데 네. 그걸 뭐 심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 접수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접수를 할 때는 남성으로 접수를 한 거예요. 심사 중인 상태로. 네.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예. 학교도 뭐 고등학교 시절도 남성으로 계속 이제 보냈고요. 네. 23살이니까 학교는 이미 졸업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술은 받고 난 다음에 네. 성은 뭐 본인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한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수능 시험 접수를 했고요. 네. 시험 접수를 했으니까 남성으로 등록이 돼서 수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수능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접수할 때 치마를 입고 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험 원서 접수받는 사람이 볼 때 이 학생은 남자인데 네. 왜 치마를 입고 왔지? 그래서 너무 복장을 좀 튀게 입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10월에 정정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 받았으면 법적으로 여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글자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이제 1이면 남성, 2면 네.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2로 바뀐 겁니다. 네. 근데 교육청에 이제 다시 또 문의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사장이 예. 남자 여자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여자들이 있는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서류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성적표도 남자로 나간다. 그래서 시험도 남자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한 서류대로만 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는 나왔을 거예요. 수능 시험 성적 나왔고 숙명여대 법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과정에서는 이제 수능은 교육부 주관하에 이제 치러지는 그렇죠. 것이고 교육청에서 이제 치러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뭐 남자에서 여자로 이게 뭐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은 있었지만 결국적으로는 성적이 나왔고 이 성적을 가지고 또 중간에 여성으로 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고.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숙명여대 입학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숙명여대잖아요. 일반적인 중합대 같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대에 지금 성전환을 한 남성에서 여성이 된 그리고 법적으로 여성이 된 이런 수험생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숙명여대가 과연 이거 알고 합격시켰을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숙대는 서류 전형 과정에서 성전환 사실을 알았던 것 같고요. 성적표에도 남성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아마 걸러냈고 면접 과정에서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학교 측에 또 문의도 했다고 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서 수능 원서랑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서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하고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합격 처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알았다 해도 불합격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숙명여대가 여대라는 사실은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학칙이나 규정에는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도 여대 남자도 들어간다는 얘기 뭐 예전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데 뭐 있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는 외국의 경우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 무용과에서 뭐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남자가 하나 있대더라 뭐 이런 막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아르바이트생 썼겠죠. 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학칙이나 규정에는 없지만 학교 설립 이념에 여성 교육과 여성 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대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대학 측 입장에서는 입시 지원한 학생이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확인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법적으로 이미 여성이 됐잖아요. 뒤에 뒷자리 2가 돼 있고 예. 트랜스젠더 여성은 입학할 수 없다고 하는 학칙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 뭔가 불합격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할 근거조차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입시를 치르고 그리고 대학에 특히 여대에 입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다른 여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이화여대, 서울여대 정도뿐이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성심여대도 있고 덕성여대도 있고 여러 개 여대가 있지만, 네네. 근데 모두 성 전환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칙상 법적으로 여성이면 그냥 지원이 다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뭐 사회적인 논란은 있을지언정 학교가 따로 별도의 학칙을 두거나 성전환자나 이런 경우에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만들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폐쇄적인데요. 외국은 문화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미국, 일본에도 여대가 있는데요. 다른 증명서 없이 내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여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수술적인 방법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된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식적인 정부 기록에 별도 여성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성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체적으로는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래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남녀공학을 갔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좀 의도적인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인 면이요? 네,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성 전환한 학생들도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면 여대에 지원해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하는데요. 남학생보다는 내가 여학생이 가깝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여학생과 사귄 적도 있기는 하지만 여성을 좋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동경의 대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3년 전에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거든요. 그 박한희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네. 남들 시선에 위축되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도전을 하고 또 법학과에 또 일부러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법학과를 지원한 거군요. 청취자 최종옥님께서 성소수자도 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죠.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 숙명여대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숙명여대 안팎에서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숙명여대 내부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서 학교에 대한 시위를 하자라든가 아니면은 매일 전화 항의를 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고요. 항의 내용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 아마 숙명여대에 있는 페미니스트 모임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지역 6개 여대 소속 21개 페미니스트 모임에서 입학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네.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대 입학을 성적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내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지난해 남성이 여장을 하고 학교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거론하면서 여대라는 공간이 남성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스스로를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라고 지금 트랜스젠더를 규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페미니스트 쪽에서 성소수자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이 넓은 개념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예. 지금 이 모임에 성명을 낸 페미니스트 모임은 요즘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학내에서도 사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숙명여대 동문들은 동문 이름으로 환영한다. 이런 온라인 서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성소수자 인권차별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숙명여대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도 특정인의 정체성을 함부로 부정하는 것은 여자 대학의 창립 이념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가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등록금 내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근데 성 전환을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숙명여대 안에 있는 여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네. 틀림없이 성소수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육군 부사관이 여군 복무 희망한 일도 있었고 네. 이번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변희수하사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때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을 때 네. 인권위가 직권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해서 전역 조치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